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병자 호란이 일어난 과정을 살펴봅시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임진왜란. 임진년에 일어난 일본이 쳐들어온 전쟁이었다라고 해서 1592년이었어요. 자, 요 정도 연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진왜란 당시 임금님이 누구였냐면 바로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원망을 많이 받았던 바로 선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려 임진왜란은 몇 년 동안의 전쟁이었냐면 7년 동안의 전쟁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7년 동안 농사 짓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조선으로서는 일본과의 전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임진왜란은 제대로 준비가 된 전쟁이 아니었었다. 그래서 더 큰 피해가 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임진왜란을 겪고 났음에도 조선은 또 전쟁 대비가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뭔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피해를 입었으면 또 다른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치? 전쟁에 대비하는 게 필요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자, 임진왜란 때 바로 이 선조가 임금이었는데 이 선조가 바로 임진왜란 때 의주로 피신을 가게 되면서 바로 세자로 임명한 사람, 세자라는 거는 이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서 선조가 의주에 도망가 있으니까 아들인 바로 누구를 세자로 삼냐면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인 광해군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음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해군이 바로 임진왜란의 의병이라든지 그치? 의병들을 격려하러 다니는 활동들을 열심히 합니다. 알겠죠? 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의병들을 격려해. 국가를 위해서 일본과 싸워주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 그치? 자발적으로 싸우는 의병들을 격려해요. 그 다음에 흔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이 바로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어찌 보면 선조보다 더 큰 공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선조가 죽고 나서 바로 이 광해군이 이 다음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난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났는데 조선에게는 이제 또 위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전 상황을 먼저 보시면 바로 명나라와 후금이 바로 크게 싸우는 상황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일본이 바로 조선을 쳐들어오죠. 이 사건이 바로 뭐였어요? 임진왜란이죠. 그때 바로 누가 바로 지원군을 보내준다? 명나라가 결국 지원군을 보내줬어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결국 조선이 무너지면 자기들도 일본이 공격해 올 거기 때문에 바로 조선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때 명나라가 바로 조선에게 지원군을 보내면서 엄청난 금액을 쓰게 돼요. 지원군을 보낸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게 된다. 그러면 이 사이에 바로 세력을 키우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후금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바로 여진족의 이 후금이 바로 누구냐면 여진족이에요. 여진족의 바로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조선하고 명나라는 셋이 전쟁하고 있을 동안 이 후금은 자기들은 전쟁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로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강해진 후금이 바로 이 명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결국 하는 것이죠. 여진족이라고 알다시피 여러분 바로 얘네도 유목민족이 되겠죠. 선생님이 말했잖아. 그치? 몽골 기억나지? 유목민족이야. 유목민족들은 싸움을 잘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조선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것이죠. 명나라는 점점 힘이 약해져 가고 있었고 후금은 반면에 힘이 굉장히 강해져 가고 있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이 중간에 있는 조선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명나라가 조선에게 지원군을 요청하게 돼요. 자,
명나라가 바로 이제 누구와 싸우고 있다? 후금과 싸우고 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근데 명나라는 점점 멸망해가는 나라였고 후금은 점점 힘이 강해져가는 나라였어. 이 사이에 있는 조선에게 바로 이 명나라에서 바로 뭘 요청한다? 야, 니네도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가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조선 너네도 우리에게 구원병을 보내라. 그래서 후금과 싸우자 라고 구원병을 요청한 것이죠. 이때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광해군이에요. 광해군은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광해군은 바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바로 중립 외교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 입장에서는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당연히 옛날에 명나라가 우리 구원병을 보내줬던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조선은 명나라를 굉장히 황제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즉 조선은 명나라의 황제의 허락을 맡아야지만 조선의 왕이 임명될 정도로 굉장히 명나라를 섬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 이거를 바로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군을 안 보내긴 힘들었겠죠. 그 다음에 또 명나라는 뭐냐면 유교의 나라야. 조선 사회도 뭘 믿는 나라야? 유교를 믿는 나라야. 유교하면 또 뭘 중요시해? 의리나 명분이라고 하는 걸 중요시한다. 이유. 어떻게 오랑캐인 후금에게 후금을 상대하고 있는데 명나라에게 지원군을 안 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당시 왕이었던 광해군은 바로 구원군을 보내기로 결정해. 하지만 구원군의 대장이었던 강홍립을 부릅니다. 몰래 불러요. 그래서 강홍립에게 비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군사를 보내지만 상황을 잘 판단해서 행동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즉 무슨 말이냐? 명나라와 후금이 싸우는데 만약 후금이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면 조선군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바로 항복을 하라. 그리고 항복을 하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해라. 왜? 후금한테 우리는 너네랑 싸우고 싶은 게 아니야.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줬으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을 보낸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항복하라는 것이지. 당연히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후금이 승리하고 결국 명나라는 패배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강홍립이 바로 후금에게 바로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항복이라고 해서 여러분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게 아니라 항복을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조선의 병사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그 조선군 병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기서 청나라 군대, 즉 후금 군대랑 싸웠으면 그 병사들 몇천 명은 죽은 목숨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병사들의 목숨을 살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 후금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교과서 내용 보시면서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력이 약해져 가던 명나라, 그치? 명나라는 임진왜란 이후에 더욱 힘이 약해졌다. 그치? 명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있는 나라. 청나라,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선생님이 자꾸 청나라 하니까 후금이 나중에 중국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통일하는데 바로 그게 청나라예요. 그래서 후금하고 청나라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여진족을 하나로 통합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뭐다? 후금이다. 선생님이 다 설명했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후금과 명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이에 명은 후금을 물리치려고 조선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임진왜란 때 도와줬으니까 이번에 너네도 우리 도와. 후금 공격해. 하지만 광해군은, 이 당시 임금 중요해요. 광해군은 세력이 약해진 명과 새롭게 강대국으로 성장한 후금 사이에서 바로 신중한 중립 외교 정책을 펼치며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자, 중요합니다. 자, 광해군 하면 중립 외교 정책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바로 이 강대국들 사이에 낀 우리나라로서는 외교 전략을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의 백성들,
그 다음 또 우리의 군사들도 다 조선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쉽게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립외교,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각 나라에 같은 중요도를 두는 외교를 중립외교라고 한다. 누구 편도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을 비판한 세력들이 바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광해군의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광해군은 결국 임금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결국 광해군을 왕위 자리에서 물러내게 되느냐? 바로 명나라에 대해서 사대주의, 그러니까 명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높이고, 그렇지? 유교적인 의리를 명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저 오랑캐인 후금에게 항복할 수 있느냐? 나중에 봤더니 임금님이 명령한 것이다. 임금이 어떻게 명나라가 아닌 오랑캐의 편을 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해버려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인조 반정입니다. 즉 반역을 통해서 광해군을 왕위에서 물러내고 왕위에 오르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물론 여기서 광해군이 저지른 몇 가지 실수들이 있어요. 광해군이 나중에 보시면은 자기 동생을 결국 죽이게 돼요. 자, 자기 동생을 그럼 왜 죽이게 되냐면 자기 동생이 바로 배다른 동생인데 누구냐면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이게 또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선조가 솔직히 말하면 광해군을 왕위로 별로 탐탁지 않아 했어.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선조라는 임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비죠. 이 왕비로부터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후궁, 일종의 첩이죠. 이 후궁으로부터 얻었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아들이 바로 광해군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광해군을 원래 세자로 임명하려고 하지 않았어. 자기 왕비한테서 아들이 나오면 왕위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지. 근데 바로 뭐가 터져버렸어? 임진왜란이 터져버렸어. 그래서 급하게 광해군을 왕위로 다음 왕이 세자로 삼은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어려울 때는 광해군이 의병도 격려하고 백성도 위로하면서 임진왜란을 극복해줬지. 근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니까 또 광해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선조가 이 광해군보다도 훨씬 어린 왕비를 맞이합니다. 임목대비였나?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그 어린 왕비가 선조에게서 늦둥이 아들을 낳는데 그게 바로 누구야? 여기 선생님이 말한 영창대군이야. 그러니까 이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왜? 자기는 후궁 출신의 왕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임금님의 정통성이 훨씬 있는 이 영창대군이라는 존재가 생겨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창대군을 광해군은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지. 반역 세력들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광해군이 이 어린 영창을 강화도에 보낸 후에 이야기에 따르면 증살이라고 하죠. 이 어린 영창대군을 집안에 넣어놓고 밖에서 문을 다 닫아버린 다음에 그 안에다 가마를 불을 엄청 세게 떼가지고 덥게 해서 죽게 했다. 그래서 증살이라고 하는데 이 영창대군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인조반정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명과의 의리를 저버렸다. 명과의 의리를 저버리고 바로 오랑캐의 편을 들었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중립외교를 펼친 것이 오랑캐의 편을 들었다면서 바로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켰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있던 요 왕비도 나중에 광해군이 폐위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창대군을 죽이는데 폐모살제라고 해가지고 조선은 유교사회 아닙니까? 어쨌든 엄마인데 물론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치 엄마를 폐위시키고 자기 형제를 죽였다라고 해서 폐모살제가 엄마를 폐위시키고 형제를 죽였다. 이런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이유로 삼아서 바로 이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네.
광해군이 왕위에 있는 기간보다 이 왕위에서 쫓겨난 기간이 훨씬 길어요. 그리고 광해군은 인조반정에서 왕위에 쫓겨난 다음에 또 어떤 비극을 보냐면요. 광해군의 아들이 강화도에 있는 집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땅굴을 파고 도망치려고 하다가 포졸들에게 잡혀가지고 몽둥이에 맞아 죽어요.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또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왕위에 쫓겨나고 자기 아들이나 며느리가 죽는 걸 본 광해군의 부인도 역시 병을 얻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강화도에서 지내다가 또 나중에는 제주도까지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마지막 생을 맞이하는데 뭐 기록에 따르면 뭐 옆에 있는 노비가 당신네는 왕이었다며 뭐 이렇게 반말까지 뭐 했다는, 무시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을 정도로 한때는 왕이었지만 나중엔 가족도 없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에 대해서는 참 사람들의 평가가 다양해요. 말 그대로 뭐 형제를 죽인 사람이다 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후금과 명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친 훌륭한 왕이었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미있는 역사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 중에서 광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 선생님이 설명한 이런 과정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부모님과 같이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다. 이게 바로 뭐다? 인조반정이다. 알겠죠? 그리고 명을 가까이 하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광해군을 비판할 때 이유가 뭐였어요?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렸다. 그러니까 인조는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누구 편만 드는 거야? 명나라 편만 드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후금은 조선을 쳐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광해군은 전쟁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전쟁이 또 터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인조를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쟁 대비도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국제 정세, 명나라는 무너져가고 후금은 더 강해져가는 이런 시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뭐 의리네 명분이네 이런 말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국방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들 이 은조반정을 일으킬 때 바로 굉장히 도움을 줬던 장군 출신이 있는데 바로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신입니다. 무반 장군이에요. 근데 이 이괄이 인조반정을 할 때 말 그대로 자기 병사들이나 무기들 이끌고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가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줬네. 근데 이 이괄이 나중에 다른 공신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이렇게 되면서 이 이괄이 또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병사들을 데리고 인조가 잘 안 해주니까. 그러면서 또 이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병사들이 또 죽을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대비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뭐야? 그러면 차라리 후금한테 좀 잘해주면서 전쟁을 피해보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야. 후금한테는 오랑캐라고 무시해. 그러니까 후금 입장에서는 바로 조선을 바로 쳐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알겠나요? 그래서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관군과 의병이 후금에 맞서 싸웠어. 하지만 전쟁에 패배하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되냐면 바로 후금하고 형제 관계를 맺는다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게 돼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쳐들어왔던 정묘호란이야. 즉 후금이 먼저 1차 침입으로 쳐들어와. 이게 바로 정묘호란. 알겠나요? 자, 그러니까 한 번 쳐들어왔었어. 근데 이때는 치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야 우리한테 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형제의 관계. 우리가 형제, 후금이 형제, 조선은 동생. 그 관계만 맺고 우린 간다. 그리고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마. 이 정도로만 하고 후금군이 철수합니다. 이걸 바로 정묘호란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묘호란을 겪었으면 후금이 절대 약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으면 될 텐데
여전히 조선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 여전히 인조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어요. 이후 후금은 세력을 더욱 키워 나라 이름을 뭘로 고쳤다? 청으로 고쳤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요구사항을 해오는 거야. 정묘호란 때 맺은 형제의 관계를 뭘로 만들자? 이번엔 후금이 임금이고 조선이 신하의 관계가 되라. 이런 요구를 해오게 됩니다. 이거를 더 말하면 군신관계죠. 일종의. 그럼 이미 명나라랑은 이미 바로 이 군신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명나라가 임금이고 조선의 왕은 신하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하지만 조선에선 청의 요구를 거절하고 싸워 물리쳐야 한다는 의견과 외교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게 되겠죠. 알겠어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파와 아니다. 후금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전쟁을 피해야 된다. 근데 무력으로 싸워 물리쳐야 한다는 의견을 결국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누가요? 인조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선이 청의 요구를 거절하고 청이 조선을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병자호란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결국 정묘호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의 원인. 자, 병자호란의 원인. 당연히 원인은 첫 번째는 뭐겠어요? 명나라만 친하고 명나라만 친하고 금나라를 어떻게 배척해. 그러니까 친명배금을 했던 것이 정책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맞아요. 명나라랑은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척하고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것이죠. 맞습니까? 네. 두 번째, 그러니까 결국 이 당시 왕이었던 결국 인조가 결국 제대로 된 판단이라든지 그 다음 제대로 된 전쟁 대비는 결국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자세한 이야기는